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사적연금 소득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법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지난 7월 말에 감사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적사항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공적연금은 현재도 부과 중인데 사적연금은 법적으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향후에는 사적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 실제로 그 금액을 납입할 때도 건보료를 부과한 돈인데 연금을 받을 때 한 번 더 부과당하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꼭 문제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적연금 소득에 건보료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던 중에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사적연금 소득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득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제가 여러분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은요, 법 71조 제1항에 따라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반영하는 소득,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보수외 소득이 있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든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반영하는 소득의 기준입니다. 그게 41조 소득 월액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규정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다 보험료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연금소득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연금소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20조의 3에 따른 소득이라고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20조의 3을 살펴보면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첫 번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모든 공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미 건보료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적 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적 연금, 연금 계좌, IRP라든가 연금 저축, 이것이 전부 다 연금 계좌거든요. 이 계좌에서 연금으로 타는 경우도 연금 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적 연금은 현재까지는 건보료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데 이미 법으로 부과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었고, 이대로 부과하라는 얘기가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게 될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적연금소득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 나, 다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바로 나번에 있는 59조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또는 IRP에 가입하셔서 거기 납입을 하고 연간 400만원, 연간 700만원까지 혹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그 원금, 이 원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에 해당되어서 나중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에 돈을 넣으셔서 거기서 돈이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이것도 마찬가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금소득에 해당되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1800까지 연간 내시는 분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추가 불입한 금액, 이 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을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고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법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득세법 제20조의 3, 1항 2목 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146조 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도 연금소득으로 보고 이것이 연금소득으로 잡혀지게 되면 건강보험료에 합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이 항이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 외에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세금 낼 수 있도록 이연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퇴직일 현재 연금 계좌에 있거나 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로 지급받아서 10년 이상 나눠받겠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게 된 금액, 이 금액을 아까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미 60일 이내에 다시 연금 계좌에 입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다시 환불됩니다.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IRP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서 거기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아라.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줄게.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에다가 납입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연금 계좌에 여러분 납입하신 그 퇴직소득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세금을 내지 않고 혹은 냈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은 이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뭐로 보겠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라서 사적 연금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이 사적 연금소득으로 본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있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퇴직금을 받으셔가지고 평생 모아온 1억, 2억, 3억 가까운 퇴직금을 모아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가지고 다 써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얘를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셔라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고 원래 내셔야 될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드리는 10년이 지나면 40%까지 할인해드리는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법대로라면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이 법대로 부과한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분들은 설령 30%의 퇴직소득세 할인 혜택을 못 받으신다 하더라도 세금 내고 끝나고 더 이상 그 금액 퇴직금 1억, 2억, 3억 가까운 퇴직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넣어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 할인 효과는 있지만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년 근속하신 분이 퇴직금 1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소득세는 약 3%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1억을 일시불로 내가 퇴직금을 받으시게 되면 300만 원 띄고 9,700만 원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내가 국가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에 30% 할인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RP 계좌에 입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억에 대한 세금을 현재 내지 않지만 이제 연금 받으면서 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내셔야 될 세금이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의 30%인 90만 원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자, 90만 원 할인 받자고 내가 IRP 계좌에 넣어서 10년간 연금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1년에 9만 원, 한 달에 7천 원꼴이기 때문에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당연히 이런 건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사적 연금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내가 1억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는데 이 1,000만 원 연금 받으면서 7.8%, 78만 원의 건보료를 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년간 1억을 다 받을 때 여러분들이 780만 원의 건보료를 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IRP 계좌로 넣어서 절세한 세금은 10년 동안 90만 원인데 추가로 부과받은 건보료는 780만 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건강보험료 연금소득 부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그런 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 통해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마 여러분 노후 계획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